죽음은 모든 생명체가 피할 수 없는 결말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늙고 결국은 생명이 멈추는 것, 이것은 자연의 순리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어딘가에는 그런 순리를 거스르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노화라는 개념이 무의미한 생명체들, 심지어 죽음을 거부하거나 되돌릴 수 있는 동물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오래 사는 생물이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죽지 않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그 독특한 생존 방식은 지금도 과학자들의 연구 대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죽음을 피하거나 무력화하는 능력을 가진 현실 속 불사의 동물 5가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는 이 생명체들은 우리가 알고 있던 생명에 대한 정의 자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사의 해파리로 불리는 튜리토프시스 도오르니입니다. 이 해파리는 일본 근해를 포함한 따뜻한 바다에서 발견되는 아주 작은 생명체로 지름이 고작 4-5mm 정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작디작은 해파리가 생물학계를 뒤흔든 이유는 바로 성체가 된 이후 다시 유생기로 되돌아가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해파리는 유생기인 폴립 상태에서 점차 성체로 성장하며 일생을 마무리합니다. 하지만 튜리토프시스 도오르니는 상처를 입거나 환경이 나빠지면 오히려 성체의 몸을 다시 분해해 유생기 상태로 돌아가는 역분화 과정을 수행합니다. 이 과정을 거친 후에는 폴립에서 다시 성체로 성장할 수 있고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죽음을 되돌리는 생물로 불립니다. 중요한 건 이 변화가 단순한 재생이 아니라 완전한 생애 주기의 리셋이라는 점입니다. 과학자들은 실험실에서 동일한 개체가 여러 번 이 과정을 반복하는 것을 관찰했으며 이론상으로는 죽지 않고 무한히 삶을 순환할 수 있는 생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튜리토프시스 도오르니는 아직까지 자연 상태에서 얼마나 많은 리셋을 반복하는지는 완벽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험 환경에서는 외부 스트레스에 따라 이 과정을 수차례 수행한 사례가 보고됐고 일부 해양학자들은 이 해파리를 자연이 만든 유일한 생물학적 불사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해파리도 포식자에게 잡아먹히거나 환경적 요인으로 물리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노화나 세포의 쇠퇴, 즉 생물학적인 이유로 죽음을 맞이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모든 동물과 완전히 다른 생존 방식이며 지금까지 알려진 생명체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불사 특성을 가진 생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불사의 해파리는 단지 오래 사는 생물이 아니라 죽음을 주기로부터 제거한 최초의 생명체로 기록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작은 해파리는 생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던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비로운 바닷속에서 살아가는 바닷가재입니다. 우리가 흔히 식재료로 알고 있는 이 동물은 실제 생태학자들 사이에서는 오래전부터 매우 흥미로운 생명체로 분류되어 왔습니다. 특히 바닷가재의 생식 구조와 성장 방식은 많은 과학자들이 이 생물을 노화하지 않는 동물로 보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동물은 나이가 들수록 세포가 쇠퇴하고 면역 체계가 약해지며 번식력도 떨어집니다. 하지만 바닷가재는 예외적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생식 능력이 유지되며 오히려 나이가 많을수록 번식력이 더욱 왕성해지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바닷가재는 탈피라는 과정을 통해 몸을 성장시킵니다. 외골격을 벗어내고 그 안에서 더 큰 몸을 만들어내는 방식인데 이 과정은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생물 대부분은 일정 주기 이후 성장을 멈추지만 바닷가재는 죽기 전까지 계속 성장합니다. 실제로 자연에서는 몸길이 1m에 달하고 무게가 10kg을 넘는 거대한 바닷가재들이 발견된 바 있으며 이들은 추정 나이 100세 이상으로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이 성장 과정에서도 텔로머라아제라는 특별한 효소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텔로머라아제는 세포가 분열할 때 유전 정보의 손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며 인간을 비롯한 대부분의 생물은 나이가 들수록 이 효소의 작용이 감소합니다. 반면 바닷가재는 노년기에도 이 효소가 활발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세포의 손상이 억제되고 세포 수준에서의 노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닷가재는 대서양, 태평양, 지중해 등 온대 해역의 암초지대에서 주로 서식합니다. 특히 바위 틈이나 해저에 움푹 들어간 지역에 숨은 채 생활하며 야행성 습성을 보입니다. 주로 새우, 조개, 물고기 사체 등을 먹으며 느린 움직임과 강한 집게발로 포식자에 대응합니다. 이들은 자연 상태에서는 평균 40에서 60년 이상 살 수 있으며 포획되지 않거나 병에 걸리지 않는 한자연사로 죽는 경우가 드물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다만 바닷가재는 탈피 과정에서 치명적인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껍질을 벗는 동안 에너지를 과도하게 소비하며 완전한 탈피에 실패하거나 탈피 후 연약한 몸 상태로 인해 감염이나 사고로 죽을 수 있습니다. 결국 바닷가재는 노화로 죽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반복적 탈피 과정에서 체력이 소진되어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바닷가재를 두고 불사의 생명체라고 부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지만 분명한 건 생물학적으로 노화라는 개념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구조를 가진 대표적인 생물이라는 점입니다. 바닷가재는 지금도 많은 연구자들에게 세포가 늙지 않는 존재, 그리고 장수와 불사의 경계에 선 생명체로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식탁에서 만나는 단순한 해산물 너머 이 생물에게는 생명의 신비가 깃들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름도 생소한 베네수엘라 동굴 도롱뇽입니다. 이 동물은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양서류 중 하나로 외형은 마치 물속을 떠다니는 하얀 유령처럼 보입니다. 몸 전체가 반투명하거나 옅은 분홍빛을 띠며 눈은 퇴화되어 거의 보이지 않고 평생을 물속에서 보냅니다. 베네수엘라를 비롯한 남아메리카 일부 지역의 깊은 석회암 동굴 안 빛이 전혀 닿지 않는 어두운 지하 호수에서만 서식하는 이 생물은 매우 특이한 생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극단적으로 느린 신진대사와 활동성으로 인해 오랜 시간 먹지 않아도 생존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도롱뇽은 일반적인 양서류와 달리 일생 동안 변태를 하지 않습니다. 즉 올챙이처럼 유생 상태로 태어난 뒤에도 다 자란 성체가 된 이후에도 아가미를 유지하며 평생 물속에서만 살아갑니다. 이러한 특징을 유성숙성이라고 부르며 이 덕분에 외부 변화에 적응하지 않고도 안정적으로 생존할 수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동굴 도롱뇽은 특히 먹이가 부족한 환경에 적응한 대표적인 생물로 최대 10년 이상 아무것도 먹지 않고 생존한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절식이 아니라 실제로 대사 속도를 극단적으로 낮추는 방식으로 신체 기능을 보존하는 능력 때문입니다. 동면과 유사하지만 훨씬 더 장기적이고 깊은 수준의 생리적 억제 상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동물이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생존 전략을 택했는지에 대해 연구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이들의 서식 환경이 오랜 세월 동안 빛이 없고 먹이가 극도로 제한된 폐쇄 생태계였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도롱뇽은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최소한의 생명 유지 기능만을 남긴 채 살아가는 쪽으로 진화해 온 것입니다. 심지어 이들은 수년간 움직이지 않고 같은 자리에 머물며 에너지 낭비를 피하는 행동도 관찰됩니다. 이러한 생존 방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생명활동의 개념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먹고 움직이며 번식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기능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시간을 정지시키는 방식으로 생명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는 이 도롱뇽이 대사 속도나 유전적 손상, 회복 능력 면에서 노화를 억제하거나 정지시키는 기전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베네수엘라 동굴 도롱뇽은 죽지 않는 동물이라기보다는 죽음을 미루고 기다리는 생물, 그리고 시간의 흐름과 생명의 리듬을 조절할 수 있는 희귀한 존재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깊은 어둠 속에서 이 도롱뇽은 고요하게 그리고 느리게 생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바다를 유유히 떠도는 거대한 생명체, 바다거북입니다. 특히 갈라파고스 코끼리 거북이나 대서양의 장수거북은 그 거대한 몸집만큼이나 오랜 세월을 살아가는 생명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수명이 길다는 점 외에도 바다거북은 생물학적으로 노화 속도가 극도로 느린 동물로 분류되며 어떤 개체는 150년 이상을 살고도 여전히 활동적이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들은 장수 동물의 대명사이자 과학자들이 왜 늙지 않는가를 연구하는 중요한 모델이 되어 왔습니다. 바다거북의 생태는 매우 독특합니다. 알에서 부화한 새끼 거북은 천적의 위협 속에 스스로 바다로 향하고 수년 동안 어디에서 생활하는지도 모르는 로스트 이어라는 시기를 보낸 뒤 수십 년이 지나야 다시 태어난 해변으로 돌아와 알을 낳습니다. 이런 회귀 본능과 장기적 기억은 이들의 생존 전략과도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긴 생애 동안 바다거북이 극단적으로 낮은 대사율과 강력한 DNA 복구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동물들은 나이가 들수록 세포 손상이 누적되지만 바다거북은 그 손상을 회복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심지어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도 매우 높습니다.
갈라파고스 코끼리 거북의 경우 야생에서 180세 이상 살았다는 기록도 있으며, 이는 포획이나 보호 상태가 아닌 자연 환경에서 관찰된 수치입니다. 장수거북 중 일부는 인간이 태어나기 전부터 살았고 지금도 살아있다는 말이 과장이 아닐 정도로 오랜 시간을 버텨내며 생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이 동물들에게 특히 주목하는 이유는 단순한 생존 시간이 아니라 노화로 인한 신체 기능 저하가 거의 없는 점 때문입니다. 인간을 비롯한 대부분의 동물은 시간이 지나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근육량이 줄고 생식 능력이 감소하지만 바다거북은 그와 같은 노화의 신호가 거의 관찰되지 않습니다. 서식지는 전 세계의 온대와 열대 바다이며 넓은 해양을 종단하며 살아가는 이들은 환경 변화에도 강한 적응력을 보입니다. 어떤 종은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대양을 넘나들며 기후 변화와 해류를 감지해 먹이와 산란지를 찾아갑니다. 이들의 이동 경로를 추적한 결과 정확한 시기와 장소에 따라 해변으로 돌아오는 주기적 행동은 수십 년에 걸친 정확한 생리적 시계가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단순한 본능이 아니라 유전적 수준에서 생체 리듬이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바다거북은 결국 늙어서 죽기는 하지만 그 늙음의 속도가 인간이나 다른 포유류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생물학적 시계가 거의 멈춘 듯한 이 생명체는 단순한 장수동물이 아니라 노화를 지연시키고 생명을 연장하는 방법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해줍니다. 바닷속을 천천히 헤엄치는 그 모습 뒤에는 시간의 흐름을 잊은 듯한 생명의 신비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거북은 늙지 않는 동물의 또 다른 상징으로 불리며 생명과 노화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제시하는 존재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작고 믿기지 않는 생명체, 완보동물, 흔히 물곰이라 불리는 존재입니다. 이 동물은 눈으로 보기 힘든 마이크로 단위의 크기를 가지고 있지만 생존력만큼은 지구에서 가장 강인한 생명체로 손꼽힙니다. 단순히 오래 산다는 수준이 아니라 죽음을 멈출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생물로서 과학자들에게는 시간과 환경을 넘어서는 존재로 불리기도 합니다. 완보동물은 길이 0.1에서 1.5mm 정도의 초소형 동물로 지구상 거의 모든 환경에서 발견됩니다. 고산지대, 심해, 사막, 빙하, 이끼나 물방울 안까지, 심지어 극저온의 남극과 고온의 온천, 우주공간에서도 생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놀라움을 줍니다. 2007년 유럽 우주국의 실험에서는 완보동물을 지구 밖 우주공간에 직접 노출시킨 바 있는데 극한의 진공, 강한 자외선, 극심한 온도 차를 겪고도 무사히 살아 돌아온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인간을 포함한 그 어떤 생물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들의 핵심 생존 전략은 크립토바이오시스라는 생리적 상태입니다. 완보동물은 환경이 극도로 열악해지면 몸속 수분을 거의 완전히 없애고 마치 말라붙은 먼지 조각처럼 축소된 형태로 변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대사활동이 완전히 정지된 듯한 상태에 들어가며 수년에서 수십 년까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외부 조건이 다시 생존 가능 수준으로 돌아오면 이들은 마치 잠에서 깨어나듯 되살아납니다. 이 과정은 일반적인 생물의 생존 방식과는 전혀 다르며 과학적으로도 죽음을 일시적으로 멈춘다는 표현이 가능한 유일한 동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능력 뒤에는 매우 특이한 세포 구조와 유전자 조절 시스템이 숨어 있습니다. 완보동물은 방사능에도 강한 내성을 가지고 있으며 세포 내 DNA가 손상될 경우 이를 빠르게 복원하는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습니다. 인간의 경우 이러한 손상은 암을 유발하거나 세포 사멸로 이어지지만 완보동물은 이를 무해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것입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완보동물의 유전자 일부가 다른 생물종에서 유래한 수평 유전자 전달의 결과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으며 이는 진화적으로도 매우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완보동물은 전통적인 생명의 정의를 넘어서며 생물학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생명이란 단지 살아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죽음을 스스로 정지시킬 수 있는 능력도 생명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할까요? 이 작은 동물은 우리에게 그 경계가 얼마나 유동적인지, 그리고 진짜로 죽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만듭니다. 완보동물은 단순히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 자체를 거부하고 멈출 수 있는 존재로서 죽음과 생명 사이 어딘가에서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는 듯합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5가지 동물들은 단순히 오래 사는 생명체가 아닙니다. 이들은 각각의 방식으로 죽음을 유예하거나 아예 노화의 개념 자체를 거부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성체에서 다시 유생으로 되돌아가는 해파리, 성장과 생식이 멈추지 않는 바닷가재, 시간 자체를 느리게 흘러가게 만드는 동굴, 도롱뇽, 노화를 무색하게 만드는 바다거북, 그리고 생명 활동을 멈춘 채 수십 년 후 다시 살아나는 물곰까지. 이 생물들은 자연이 만든 생명의 예외이자 생물학의 경계를 시험하는 존재들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죽음과 삶의 경계를 넘나드는 생존 전략을 지녔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숙명으로 받아들이지만 이 생명체들은 환경과 조건에 따라 죽음을 일시적으로 밀어내거나 생물학적 노화 자체를 무효화하며 살아갑니다. 과학자들은 이 동물들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 지금도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인간의 수명 연장이나 질병 극복에 대한 실마리를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신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연은 여전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방식으로 생명을 구성하고 있으며 그 속에는 인간이 미처 상상하지 못한 가능성들이 숨어 있습니다. 죽음을 거부한 이 작은 생명체들은 오늘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의 생명관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